얼마 지나지 않아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풀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잎과 달라 보이는 그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새로운 바오밥 나무의 일종일지 몰라서였다. 그런데 싹은 곧 작은 나무가 되더니 성장을 멈췄고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꽃은 오랫동안 초록색 꽃방에 숨어 아름다워질 준비만 했다. 꽃은 정성스럽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 둘 다듬어 천천히 옷을 입었다. 그 꽃은 개 양귀비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피어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싶은 듯했다. 신비로운 몸 단장을 며칠 동안 계속하던 꽃은 어느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모습을 드러냈다. 아, 정말 우아한 꽃이었다. 꽃이 하품하며 말했다. 아, 이제야 잠이 깼네. 죄송해요. 내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네요. 꽃을 보고 감탄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꽃이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죠. 나는 해와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또 있을까?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식사 좀 챙겨주시겠어요? 꽃이 말했을 때 어린 왕자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신선한 물을 물뿌리기에 담아 뿌려주었다. 이렇게 꽃은 심술궂은 허영심과 까다로운 성품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신이 가진 4개의 가시를 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지도 모르잖아요. 어린 왕자는 말했다.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난 풀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가져다 주겠어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이 무섭다니. 식물인데 참 불행한 일이군. 이 꽃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 저녁에는 제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 별은 너무 추워요. 환경도 그리 좋지 않고요. 내가 전에 살던 곳은 꽃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꽃은 제일 처음에 씨앗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통나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를 탓하며 2-3번 헛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러자 꽃은 일부러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착한 마음으로 꽃을 사랑했지만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이 무심코 하는 말을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이렇게 고백했다.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했어요. 꽃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꽃은 내 별을 향긋한 향기로 가득 채웠지만 나는 그 향기를 즐기지 못했어요. 가시 이야기는 듣기 싫었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들었어야 했어요. 어린 왕자는 이어서 말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꽃이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요.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단순한 거짓말 뒤에 숨긴 연약한 마음을 알았어야 했어요. 꽃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그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이 이동할 때 무리에 섞여 자신이 별을 떠나왔다고 생각한다. 별을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정성껏 정리했다. 특히 활화산을 깨끗이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불을 뿜는 2개의 활화산이 있었다. 그것은 아침밥을 따뜻이 데울 때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진 휴화산도 하나 있었다. 어린 왕자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서 그것도 깨끗이 청소해 두었다. 화산은 청소만 잘해주면 폭발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불을 내뿜는다. 화산 폭발은 마치 굴뚝에 솟아오르는 불꽃과 같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는 화산보다 훨씬 작아서 그것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화산 폭발로 곤란한 일을 겪곤 한다. 어린 왕자는 울적한 기분으로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남은 싹들도 모조리 뽑아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던 일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애착이 갔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우려는 순간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잘 있어요. 어린 왕자는 꽃에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다시 인사했다. 안녕, 잘 있어요. 꽃은 기침을 했다.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꽃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요. 그리고 행복하길 바래요. 어린 왕자는 꽃이 비난 섞인 옷으로 말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다소곳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말하는 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이젠 소용없겠지만. 하지만 당신 또한 나만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길 바래요. 유리 덮개는 치워도 돼요. 이제 필요 없어요. 바람이 불면 내 감기는 그리 심하지 않아요. 서늘한 밤 공기를 맞으면 오히려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오면 나비를 만나기 위해서는 벌레 2마리 와도 참아야죠. 나비는 매우 아름다워요. 나비가 아니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요? 당신은 이제 멀리 떠나잖아요. 짐승들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난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계속 그렇게 우물쭈물 서 있을 거예요? 성 가셔요. 떠날 거면 빨리 떠나요. 어린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과 가까이에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있었다. 어린 왕자는 할 일도 작고 견문도 넓힐 겸 그 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았다. 왕은 자줏빛 천에 흰 단비 모피가 달린 옷을 입고 매우 소박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왕은 어린 왕자를 보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아, 신하로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왕이 무척 단순하게 생각한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에게는 누구나 다 신하였다. 마침내 왕 노릇을 하게 되어 기분이 우쭐해진 왕이 말했다. 너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니 가까이 오라.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별 전체가 흰 담비 모피가 달린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피곤해서 하품을 했다. 짐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도다. 하품을 그만하라. 어린 왕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행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하품하는 모습을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도다. 하품하는 모습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구나. 어서 나의 명령을 따르라.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더 나오지 않아요. 어허, 그러면 다시 명하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빠른 말로 얼버무렸으나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 바랐던 것이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으므로 도리에 어긋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왕은 평상시에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짐이 만일 한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장군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짐의 잘못이다.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왕은 흰 담비 모피가 달린 망토를 위엄 있게 걷어올리며 대답했다.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어린 왕자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 작은 별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묻자 왕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대에게 질문을 허락하노라. 폐하,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왕은 아주 간단하다는 듯 대답했다. 모든 것. 모든 것이요? 왕은 근엄하게 자신의 별과 다른 별,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저 모든 별들을요? 그래, 저 모든 것을 다스리더라. 왕이 대답했다. 그 왕은 절대 군주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 저 모든 별도 폐하의 명령을 따르나요? 물론이지. 모두가 짐의 명령을 따르지. 짐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왕의 막강한 권력에 감탄했다.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 44번뿐만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까지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문득 자신의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왕에게 용기를 내어 부탁했다. 폐하, 해가 지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부탁이에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일 내가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라고 하거나 비극 한 편을 쓰라거나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겠느냐, 나의 잘못이겠느냐? 어린 왕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폐하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분명히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권위는 사리에 맞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네가 너의 백성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내 명령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질문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저의 부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 해 지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지. 명령은 내리겠지만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때가 언제예요? 왕이 커다란 달력을 잠시 살피더니 대답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되겠구나. 그때가 되면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당장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어느새 조금 따분해진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으니 그만 떠날게요. 신하를 두게 되어 기뻤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 내가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어떤 대신이요? 법무 대신이 어떠냐? 하지만 여기선 재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나는 아직 왕국을 다 돌아보지 않았다. 너무 나이가 든 데다 수레를 탄 후 둘 곳도 없고 걸어다니자니 몹시 피곤하구나. 아, 전 이미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별의 반대편을 슬쩍 둘러보았다.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는걸요?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해 보아라. 몹시 어려운 일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법이니라. 너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왕이 말하자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저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 살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사는 것 같구나. 밤마다 긁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쥐를 심판하면 되겠구나. 때때로 쥐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내 판결에 달린 셈이 되지 않겠니? 하지만 쥐를 오랫동안 심판하려면 매번 특사로 형을 감해 주어야 한다.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는 내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떠나야겠어요. 떠나지 마라. 어린 왕자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말을 따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1분 안에 떠나라는 명령 같은 건 말이에요.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길을 나섰다. 왕이 황급히 외쳤다.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위험에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 살았다. 오, 저기 봐. 아,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오는군. 어린 왕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허영쟁이가 소리쳤다. 허영쟁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찬양한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 답례하려고 썼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 뭐라고요? 어린 왕자는 허영쟁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허영쟁이가 요청했다. 두 손을 마주쳐봐.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쟁이가 모자를 벗어들며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밌는걸?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쳤다. 허영쟁이가 다시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했다. 신이 난 어린 왕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손뼉을 쳤다.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놀이가 너무 단조로워 슬슬 지루했다. 그래서 허영쟁이에게 물었다.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허영쟁이는 어린 왕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했다. 오직 찬양하라는 말만 들리는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넌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지? 찬양이 뭐죠? 찬양이란 내가 이별해서 가장 잘생겼고 옷을 잘 입으며 부자고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이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인걸요. 날 기쁘게 해줘. 나를 찬양해달라고.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이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왕자는 또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았다. 술꾼을 짧게 만났지만 어린 왕자는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어린 왕자는 한 무더기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술꾼에게 물었다. 아저씨,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답변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않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 술을 마셔요? 술꾼이 대답했다. 잊기 위해서란다. 어린 왕자는 왠지 술꾼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뭘 잊고 싶은데요? 술꾼이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부끄러움을 잊고 싶단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린 왕자는 계속해 물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긴 침묵에 잠겼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했다. 난처해진 그는 조용히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네 번째 별에는 장사꾼이 살았다. 장사꾼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을 만큼 바빴다. 어린 왕자가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을 붙일 시간도 없군. 26 더하기 5는 31. 그러면 다 해서 5억 162만 2731이군. 5억이라니 뭐가요? 아니,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62만. 얼마였더라?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너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 2에 5를 더하면 7. 한 번 물은 것은 꼭 대답을 들어야 하는 어린 왕자가 장사꾼에게 다시 물었다. 뭐가 5억이라는 거죠? 장사꾼은 그제야 얼굴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별해서 54년을 살았어. 그동안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이 딱 3번 있었지.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날아든 풍뎅이가 요란한 소리로 방해해서 계산이 4번이나 틀린 거야.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운동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갑자기 류머티즘에 걸렸어. 산책할 시간조차 없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얼마라고 했었지? 5억 162만. 그러니까 뭐가 5억이냐고요. 장사꾼은 더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린 왕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저기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 말이에요?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말이야. 꿀벌이요?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을 공상에 빠지게 하는 금빛의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공상에 빠질 시간도 없어. 아, 별 말이군요. 그래, 별들 말이야. 5억 개의 별들로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나는 아주 정확하지. 그러니까 그 별들로 뭘 하는데요? 뭘 하냐고? 네.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네?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렇지.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만났던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단다. 다스릴 뿐이지. 전혀 다른 거지. 그럼 별들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면 좋은 건가요? 누군가가 별을 발견하면 그것을 살 수 있단다. 이 아저씨도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질문을 계속했다. 그런데 별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장사꾼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꾸짖듯 어린 왕자를 다그쳤다. 별들은 누구 것이지? 잘 모르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네가 만약 주인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야. 또 주인 없는 섬을 발견했다면 그 섬 또한 내 것이 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네가 제일 먼저 생각했다면 그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단다. 그건 바로 네 것이란 뜻이지. 그래서 별들을 제일 먼저 소유할 생각을 한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이란다. 그렇군요. 그럼 아저씨는 그 별들로 뭐 할 거예요? 별들을 관리하기 위해 별을 세보고 또 세봐. 아주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성실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플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꽃이 있으면 꽃을 꺾어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별은 딸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에 내가 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적고 그것을 서랍 속에 넣은 다음 자물쇠로 잠가둔다는 뜻이란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재밌는 일이군. 그런대로 의미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르게 생각했다.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나는 꽃에게 물을 주고 가꿔요. 화산도 3개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를 해야 해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게 도움을 주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장사꾼은 대답하려 했지만 아무 말을 찾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너무너무 이상해. 여행을 계속하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